3부 커뮤니티 매핑 센터 이만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 안전지도 커뮤니티 매핑을 이야기할 거고요. 네. 저희가 메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지금 커뮤니티 매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하고 일단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재난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매핑, 배수구와 담배꽁초 매핑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요, 여러분 담배꽁초가 유해 폐기물인 거 아시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해양 쓰레기의 한 3분의 1이 담배꽁초로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미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담배꽁초가 막 쌓여가지고 배수구 꽉 찬 거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홍수도 생기고 막 범람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법 있던 쓰레기 투기는 배수구 막힘의 주 원인이고요. 또 이런 것들의 주요 원인이 담배꽁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참여로 하는 이런 커뮤니티 매핑이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 효과는 이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배수구와 담배꽁초 매핑을 하면서요. 환경보호와 또 자연재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삶에 직접 미치게 되는 영향을 참여자들이 실감함으로써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또 담배꽁초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개입과 흡연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한번 시작을 해본 건데 지금 참여하는 기관은요.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가 있고요. 동대문 중학교 학생들, 또 용인 구갈 초등학교 학생들, 또 경기도 안양시의 기후변화 환경 학교 강사님들, 또 마포구의 공덕 지역을 대학생 한 명이 또 공덕 지역의 상가나 음식점 부분을 또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단법인 커뮤니티 매핑 센터의 지원으로 이 담배꽁초와 배수구를 매핑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공덕에서요. 또 다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배수구가 불법으로 이렇게 덮개를 해서 냄새를 막는다고요. 저러다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갑자기 오면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물이 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홍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도에 토지 이용 데이터 같은 게 보이잖아요. 국가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끌어다가 저렇게 또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저렇게 인포그래픽스로 보여지고요. 지금 10월 17일 현재 총 참가자가 246명이고요. 총 데이터가 904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가 조금 홍보하고 이제 리포트를 내면 전국에서 일단 적십사사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로 하셨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변 환경에 따른 배수구 표면 덮개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 오피스, 음식점, 또 주택가에 이게 굉장히 집중을 해 있고요. 배수구 내부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상가, 오피스, 음식점 주변에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쓰레기는요, 그거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종류 중에 담배꽁초가 60%가 막힌 배수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낙엽,
또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주신 홍보용 카드 뉴스입니다. 이거는 직접 참여한 어떤 학생의 학부형님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아이가 활동하는 배수구 담배꽁초 커뮤니티 매핑을 보고 흡연자인 아빠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임팩 있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라가지고 커뮤니티 매핑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구와 담배꽁초 커뮤니티 매핑 참가자 소감을 읽으면요, 저렇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우리 학생은 그 얘기도 해요. 특히 담배꽁초 많이 나온다는 곳이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미웠다. 저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은 나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또 자기네들이 또 이제 이런 쓰레기나 담배꽁초에 대한 경각심도 키우고요. 이런 그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제 행정과 여러 쪽에서 이 변화를 주면 더욱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지난 10일 동안 했던 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커뮤니티 매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소개했다시피 지금 커뮤니티 매핑 센터 대표고요. 그건 제 부캐예요. 한국에서 이제 본캐, 부캐 그 얘기 하잖아요. 제 본캐는 지금 미국 메리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하면서 이게 커뮤니티 매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제가 사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O를 해주시고요. 다르다. 그러면 X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왜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요. 어떤 분들은 백신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 끝나고 음식점 가서 맨날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초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그 선택 말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실에서 아니 그 아파트에서 같이 자는지 그런 것들도 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도는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코로나인데 비대면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종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택배, 또 서비스, 음식점 그런 곳에 일을 하는 분들이 집중한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뭐냐면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걸 한번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저렇게 되죠. 오버레이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다양한 질병과 그런 패턴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또 환경, 또 정책, 의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도인데요. 저기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진한 색깔 있잖아요. 저쪽이 이제 미시시피 강이 있고 또 애플라치안 산맥이 있는데요. 저 지도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기대 수명치를 나타낸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근데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치가 낮은 거죠. 근데 저 수명치가 여러분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또 내가 아팠을 때 얼마나 빨리 응급실에 갈 수 있는지, 그렇죠? 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또 하나는 신선한 야채를 얼마나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연구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 게요.
그냥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이라기보다는 80%의 아픈 것들이 그 본인들의 행태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럼 혹시 뉴욕을 가보고 싶은 분? 뉴욕에 가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우리 대전, 또 뭐 서울, 한국은 정말 화장실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실을 못 찾아도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저 급한데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쓰게 하는데 그 뉴욕은 안 그래요. 제가 2005년에 저희 딸 셋이랑 그때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때 뉴욕에 갔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화장실을 쓰고 싶어 하는데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찾았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막 줄이 길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결국은 지하철을 타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역 같은 뉴욕의 펜스테이션에 가서 화장실 문제를 급한 걸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관광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2005년,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2005년에 화장실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면 화장실 가이로 알려졌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어요. 외부로만 만든 건데도 그때 아주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고요. 또 하나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알겠지만 저게 구글 지도예요. 근데 구글 지도 서비스가 20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무리 화장실 지도를 만들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지도 서비스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려면. 그런데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비용도 덜 들고 빨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요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나오고 뉴욕타임즈에 나오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조금씩 더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앱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도 만들고요. 그때부터 또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이런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고 적용하고 동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2006년에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무슨 프로젝트냐면요. 저 파란 점이요. 사슴이 길거리에서 치여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녹색, 그린이죠. 녹색 점은 사슴이 살아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보고 지도에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커뮤니티 매핑, 안전지도잖아요. 아니 안전지도를 하는데 이분이 왜 사슴 얘기를 하나? 사슴 죽은 얘기, 사슴 살은 얘기를 왜 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사슴이 길에 죽어 있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사슴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슴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자동차랑 부딪혀갖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피해도 크지만 그러다 사람이 다치고 어쩔 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 달리다가 사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은 웬만한 도시에는 사슴 개체수 커미티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슴이 저렇게 많으면 그 전에 사냥으로 다 죽여요. 불쌍하죠? 근데 저렇게 보이면 뭐가 보여요? 어디에 사슴이 많이 죽은 게 보이면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동차가 좀 천천히 가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걸 벽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안전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조심하면 여러 가지 사고들을 굉장히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이런 사슴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안전에 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획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데이터를 모으면 평가까지도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이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 매핑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그 안전에 관한 것들을 학생들이 같이 방과후 프로젝트로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저기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저기 2006년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렇게 길에 막 피가 막 흥건히 젖었어요. 막 저런 얘기들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9년, 2010년쯤에 제가 이제 그때는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러커스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 라티노, 히스패닉, 그러니까 남미 학생들한테, 학교 옆에 있는 남미 학생들한테 주말에 학생들에게 무언가 좀 주말에 지역사회도 봉사시키고 친구들도 만나고 기술도 배우고 또 리더십도 키우려고 주말마다 모여서 동네 지도 만들기를 했었어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저 사진에 제 얼굴 보이세요?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네, 저 때는 좀 막 머리카락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랑 지역에 학교 가는 안전길 매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행로에 이 보행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교차로가 작동이 되는지, 길이 가다가 저렇게 끊겼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하는데 저희가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조그만 맡은 지역을 가지고 자기네 보행로랑 교차로를 이런 식으로 보면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 변수들을 다 알아야지 학생들이 데이터를 넣잖아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요. 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또 지자체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신호등이 예를 들면 20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20개 고장 난 것만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요. 또 길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 무엇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 도시가 프랭클린 타운십이라 그러는 데인데 미국에서 7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길이 너무 엉망이죠? 왜 그러냐면요. 남서쪽은 굉장히 부자들 막 말 키우고 라마 키우고 막 그런 분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이민자들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효율과 효과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 얘기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커뮤니티 매핑은 효율, 효과, 형평성, 데이터를 써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참여와 또 역량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 박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며칠 전에 보도블록이 깨졌다고 데이터를 올렸는데, 그게 글쎄 지자체에서 그걸 고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일까요? 와, 막 기분도 좋지만, 내가 무언가 하니까 지역이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근처에 공원 커뮤니티 매핑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공원을 다니고 여기 보면 저기 또 제가 있는데 제 뒷모습만 보입니다. 그래갖고 공원 근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매트리스가 있고 타이어가 저렇게 버려져 있고 막 모기 뜯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 좋은 경험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모기 뜯기고 난리 났다 그래갖고 막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남긴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지. 우리 여기 같이 치우자. 누가 나랑 같이 할래? 너네 이거 나랑 같이 안 할 거지. 하지만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교육 참여 역량 강화라는 소리도 하면서 아이들의 행태까지 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저도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잠재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12년에 미국에 저희 사는 뉴저지 그리고 뉴욕 쪽에 300년 만에 온 허리케인 샌디라는 게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저희 집 근처예요. 집이 저렇게 막 다 떠내려가고요. 이때 피해액이 70조였습니다. 70조. 엄청 큰 피해였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막 전기도 나가고요. 그 주유소도 저렇게 사람들이 주유소가 한 7, 80%가 문을 닫았어요. 차들이 가다가 기름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이때 구글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그 가스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아까 그 라티노 학생들이랑 뭘 한 거냐면요. 주유소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유소 매핑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여러분 혹시 마스크 대란 생각나세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어디서 파는지는 알지만 그 마스크가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죠. 마스크가 약국에 있는지 없는지 줄이 얼마나 긴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조로 마스크 시민 지도라고 그것도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지도를 이거는 주유소 경우죠. 얼마나 줄이 긴지 기름이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하는 거를 아까 그 학생들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국에서 그 데이터 갖다 썼어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그 크라이시스 맵 팀이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를 갖다 써서 하루에 100만 명씩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에너지국에서요. 저희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를 저렇게 가져다가 사람들이 기름을 찾는 전화를 걸면 저 정보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요. 자기네들도 아는 거를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미국의 WNBC 방송국 라디오에서 한 2주 동안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저 왼쪽 보면 에너지.gov 미국의 에너지국에서 그 웹사이트에도 나오고요. 또 편지도 받았어요. 우리 그 스티브 추라고 에너지국의 그 장관님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이렇게 편지도 보냈고요. 또 이거는 구글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재난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 저 매플러가 지금 한국 커뮤니티 매핑 센터에서 커뮤니티 매핑으로 쓰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게 재난 때 가장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때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제가 허리케인 샌디 때 주유소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서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학생들이랑 만든 이 지도가 어떻게 연방재난국에서 쓰고 또 연방에너지국에서 쓰고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막 올리고 학생들이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이걸 하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백악관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청와대 가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저도 속으로 누가 장난 전화 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백악관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필요한 게 없네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그때 약간 50명의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까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갔어요. 하다 갔는데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돈이요 그러는데 돈이라고 직접은 얘기 못하고 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먹을 거요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점심은 제가 이제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제 크레딧 카드로 식사를 한번 아이들 이렇게 제가 샀는데 50명이니까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개인 돈으로.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먹을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크레딧 카드로 처음에 피자 사주고요. 2주 동안 백악관에 있는 분들, 에너지국에 있는 분들, 많은 국장 또 여러분들이 자기네 개인 카드로 이 식사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그랬냐면 300년 만에 온 재난이라 그랬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백악관에서 사준 피자를 먹는데 아이들이 백악관에서 사준 피자를 먹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신나죠. 그래갖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백악관에서 사준 피자 먹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거짓말 하지 마, 자식아.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에너지국의 웹사이트 나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티브 추라고 장관님한테 편지 받은 게 부모님들이 하도 믿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쓴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업데이트 하는데 소셜 미디어를 많이 썼습니다. 트위터를 쓰고요.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트위터에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뭘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중지를 당해요. 네? 너무 빨리 올리니까 이게 무슨 스팸이나 뭘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저희는 이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고 그래야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지를 당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백악관에 전화했어요. 백악관에 전화했는데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전화하고 나서 거기서 알아보겠다 그러고 이 트위터 중지가 바로 풀렸어요. 너무 웃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막 빠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50명이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을 쓰는데 인터넷 라인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눈치채셨겠죠? 백악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총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일요일 저녁 10시쯤에 학교에 있는 테크니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무선으로 인터넷을 늘려주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 밴드위트를 늘려가지고 학생들이 편히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때 제가 놀란 게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있죠. 저희 학교 있죠. 구글 있죠. 그리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국, 또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 뉴욕시, 백악관, 그리고 뭐 구글 얘기했고요. 또 가스 버디라고 가스 스테이션의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또 인터넷 포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 때 여러 다양한 그런 곳에서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을 서포트하고 협업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배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우리는 꿈을 꾸었고 준비를 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고요. 이게 2012년인데 이 이야기가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매핑, 공동체 지도 만들기 정의는요, 사실 제가 했어요. 우리 데이비드 툴록이라는 교수랑 같이요. 그래서 교육 참여 역량 강화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도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알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잠깐 이해는 되죠? 커뮤니티 매핑이 원래 커뮤니티 매핑이 아니라 커뮤니티 파티시퍼터리 매핑, 공동체가 참여를 통한 소통, 지도 만들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공동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ng, 저 만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 매핑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전 기획과 교육과 워크샵과 그런 지도 만들기.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매핑 기대 효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율, 효과, 형평성의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참여자들의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요.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죠? 하는 질문.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수 있는가? 또 커뮤니티 매핑 참여자의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타당한 동기부여라고 보는지,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수행 후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이트도 눈에 띄인다. 그렇다면 매핑 성과의 유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참, 제가 한 2달 반 전에 책을 2권 냈습니다. 한 권은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 그리고 또 한 권은 어웨이크닝 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임완수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책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들, 제가 이제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참여자에게 예를 들면 데이터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1,000원을 준다. 이럴 때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좋아진다. 낮아진다. 예. 근데 많은 경우에 낮아집니다. 왠지 아시겠죠? 목적이 데이터와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숫자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지도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커뮤니티 매핑,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람들이 참여할 거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개념하고 또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많이 했던 커뮤니티 매핑이 장애인 접근성, 그런데 초창기 때 이게 처음 했던 게 성북구에 있는 숭덕초 유해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예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깡패에게 뺏긴 길, 다른 친구들이 깡패에게 돈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걸 했다고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너무 재밌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프로젝트, 안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약에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해서 어른들이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훨씬 더 지자체에서 안전에 관한 것들, 계획이나 어떤 비용을 쓸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성인용품점. 성인용품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반경 200m, 300m에 이런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사실 이게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학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 위에 올리다 보면 지도에 올라가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훨씬 더 액션,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4학년 학생들이 이런 얘기 썼어요. 돌아다 보니 쓰레기가 많았다. 교통 문제가 심하다. 담이 파손됐다. 그러면서 개선점, 쓰레기장을 만들자, 벌금을 내자, 담벼락 수리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 이걸 보더니요,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하는 박사님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많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면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전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강북구에서 저희가 2013년에 자동 심장 충격기에 관련된 커뮤니티 매핑을 한 거예요. 강북구 보건소랑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제세동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파갖고 누가 제세동기인데 갔는데 잠겨 있는 게 많은 거 아세요? 거기에 뭐 010-1234-1234로 전화 걸어주세요. 왜요? 이게 비싼데 가끔 사람들이 가져간대요. 응? 근데 이 사람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언제 전화 걸어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치료를 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열려 있는 게 있는데 이 배터리가 나간 것도 있고 패치가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그러면 자주자주 검사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한답니다. 왜 한 번 할까요? 여러분 한 번 5,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용이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52주. 그러면 뭐 한 주에 5천, 매주 하면 거의 25억이 넘게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대로 못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들이나 또 그 자원봉사자가 자기 집 근처, 그렇죠? 자기 다니는 길에 맡아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걸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누군가 사람이 죽어갈 때 잘못 가지 않고 지금 작동하는 제세동기만 찾아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랬고요. 그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해방촌의 동네방네 마을지도 만들기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을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미팔군 담벼락에 저렇게 항아리 놓고 파는 할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아름다웠고 막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할머니가 저걸 위험하게 왜 저걸 저기 놓고 저렇게 막 파시지?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막 공사하고 차들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안전불감증이 뭐예요? 저희가 항상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느껴지고 위험한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불감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사실 제가 지은 말인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안전불감증, 아름다운 불감증. 저희가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위험한지도 모르고 아름다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고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새로 깨닫고 그 데이터를 올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또 지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접근성에 관련된 앱을 만든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 슬라이드를 좀 본 거고요. 포항 그때 지진 났을 때도 지진 피해 상황 커뮤니티 매핑 하는 거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점들이 많이 안 찍혔죠? 이게 테크놀로지 또 누군가 하려고 해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안전, 커뮤니티 매핑 이런 것들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가 항상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데이터를 넣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매핑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대책이 없이 심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대전에 오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입니다. 그러면 많이 높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시간대마다 미세먼지가 다 달라요. 몇 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버스 정류장, 공장, 또 이제 공원. 근데 이 수치가 많이 다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눈에 잘 안 보이고요. 맑은 것 같지만 수치도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한 원인도 알지만 숫자를 알고 그거 갖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지금 미세먼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하고요. 실시간으로 저렇게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저기 다양한 분석들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홍대 입구역에서 학생들이 주변의 토지 이용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를 가지고 그 미세먼지 농도를 재고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재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만든 센서를 가지고 댔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진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진은 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원에서 미세먼지를 재면 미세먼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근데 왜 낮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수해서요. 그러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나무가 미세먼지를 그렇게 많이 흡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물을 한 통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0통을 누가 줬는데 한 통을 먹으면 10%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물을 100통을 줬어요. 그럼 제가 10%를 마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한 통을 마실 수 있나요? 한 통 마시는 거죠. 1%가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나무가 흡수하는 거는 보통 그 일반적인 경우에 나무가 그 미세먼지가 10일 경우에 1을 흡수하면 10%를 흡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율이 한 10%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정말 높잖아요. 그럼 나무가 미세먼지를 훨씬 더 많이 10% 흡수를 할까요? 아니에요. 흡수하는 양만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을 때 나무가 흡수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온도를 쿨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제 공기순환이 좀 잘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그 농도가 좀 낮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무가 있으니까 혼잡하고 자동차 그런 활동들이 좀 덜하니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을 보니까요. 저 우리 학생이 지금 재고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우리 그 교실에 식물이 많아서 이걸 미세먼지 괜찮으니까 창문을 열어도 돼요 그러는데 밖과 안을 재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교실을 정글처럼 만들지 않으면 미세먼지 감소가 거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봐야지 알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맨 밑에 지하철 같은 경우도요. 지하철 안을 재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너무 덥고 막 위에서 환풍기에서 공기 나오는 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신 적이 있어요. 시원하니까 왠지 공기가 맑은 줄 알고 근데 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재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밖에 환풍기에 그 공기가 그때는 직접 온 거예요. 응?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마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마시는 거랑 직접 재는 거랑 너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세먼지 매핑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저희랑 같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냄새 커뮤니티 매핑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일환으로 저희가 펀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건데요. 냄새 센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냄새를 측정해서 그거랑 그거의 원인과 또 분포를 본 거를 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부산에서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사망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간이로 경고 시스템 같은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랑 또 그 냄새에 관련된 거를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커뮤니티 매핑,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사실 거의 모든 게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시각장애인에 관한 안전을 보여준 건데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랑 저희랑 같이 한 건데 대학생 150명이 시각장애인들이 교차로를 건널 때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볼라드가 있는지, 점자 블록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 보시면 저렇게 자세히 나오죠? 저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올렸고요. 왼쪽에 지금 저기에 예를 들면 지금 음향신호기 작동, 그 미작동,
작동이 안 하는 곳을 지금 보여준 저 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 정보가 지자체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저걸 고치면 바로 또 이 데이터 올린 사람한테도 연락이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랑 자원봉사자들이랑 이 프로젝트만 하고 또 이 시스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지자체랑 하는 부분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전 또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스크 시민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들 12분이랑 저랑 거의 매일 밤 저녁 10시에 만나서 12시까지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강의를 하다가 커뮤니티 매핑 강의를 줌으로 그때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로 커뮤니티 매핑을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해갖고 시작을 이렇게 한 거고요. 커뮤니티 매핑, 단순히 지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를 같이 만들고 이용해서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4가지 단어를 고른 게 참여와 소통과 공감, 또 배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소통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또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흥미로운 슬라이드 몇 개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마스 에디슨 아세요, 여러분? 그 전등 만든 그 진짜 위대한 발명가죠. 근데 이분이 이 전등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전등을 하기 위해서 13개월 동안 6,000여 종이 넘는 재료를 사용해서 7,000번 이상 실험을 했대요. 13개월 동안.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7,000번 이상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를 7,000명이 이 다른 방법을 하루에 다 하면 13개월이 걸릴 게 하루에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 때는 가능하지가 않죠. 왜요? 저걸 하려면 기구도 있고 배우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때 토마스 에디슨이 저걸 발명했을 때는 7,000명이 있어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다음 슬라이드.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5G, 사물 인터넷,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남과 공유도 하고, 유튜브로, 예? 여러분들 막 브로드캐스팅, 진짜 옛날 방송국에 있는 모든 기자재 한 대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기술, 또 사용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에디슨 때 그 7,000번의 실험을 못했던 이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요, 수집한 데이터가 지도 위에 나오고 그게 바로 패턴이 보이고 분석이 가능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저희 커뮤니티 매핑 센터에서는 리빙박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앱에서 한번 오늘 제 강연 듣고 해보셔도 됩니다. 리빙박스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보행자 안전, 또 그러니까 다양한 안전에 관련된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하면 누구든지 데이터를 올리고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커뮤니티 매핑, 또 안전지도, 또 집단지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커뮤니티 매핑이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는데 너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걸 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